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 CJ그룹 전문가이신 위포트의 차재훈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스믈리에로서 또 한 주 활약해 주셨는데 오늘이 또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스믈리에로 임하는 각오는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오에 앞서서 제가 만든 단어지만 부끄럽네요. 저도 하면서 이게 두고 약간 살아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반응들이 되게 좋으셔서요.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시게 됐는데 한유진 캐스터와 이렇게 이 투샷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늘 또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세요? 아마 제가 그래도 저번 주에 살짝 어필을 해드려가지고 다시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닐 네. 것 같은. 네, 그럼 오늘 사연이 들어가기 전에요.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해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죠.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신청글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스펙을 다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저희가 어차피 화면으로 함께 나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만 짧게 간략히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토론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청글을 신세미 캐스터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은요. 아이디 팡님입니다. 30살 남성 구직자분이고요. 이분은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너무 힘든 경험이 많아서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살리자니 지방 근무 확률이 높고 수도권에서 일하자니 관련 직무를 찾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구직자분의 사연인 것 같은데요. 코치님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보완의 말씀을 곧 드리기 전에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뭐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이제 본인 인생에 있어서 취업이라는 게 본인의 커리어라던가 이 개발적인 측면에 좀 초점이 두시는 인생이신지 아니면 본인의 삶이라던가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워라밸, 피스 뭐 이런 쪽으로 혹시 관심이 있으신 건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고민이 흔히들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분께서 대기업에서 생산 관리를 2년 4개월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1년간 연구장학생 활동하셨고 무려 어학연수 6개월에 1년간 코딩 배우러 미국 가셨습니다. 이 정도 이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본인의 신소재 공학도의 이력을 본다면 아마도 반도체 쪽이나 전지 쪽에서 본인의 역할을 생산 관리자로서 다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 지방 근무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막 힘겹고 막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좀 직무를 전환한다거나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아무쪼록 본인이 뭐가 본인한테 우선인지를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주시는 게 본격적인 조언을 드리기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조금은 본인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냥 일단 이분의 고민을 자체를 좀 보면은 어떤 직무를 담당을 해야 이 구직자분이 원하는 곳인 수도권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전공을 버려라 아니면 빨리 임원이 되라 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임원이 되라고. 그렇죠. 빨리 초고속 승진을 하지 않는다면 본사 근무가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쵸. 그렇죠.
아니면은 정작 아니면 품질이라던가 생산 이런 현장 중심의 어떤 근무치를 바탕으로 구매팀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인사팀에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세세한 상황들 내부적인 어떤 직무 전환의 어떤 기준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제 말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지금의 어떤 생산 관리라던가 품질 쪽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과감하게 지금 포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본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견디면서 좀 직급이 좀 쌓일 때까지는 한 최소한 지금 근무하셨던 이력만큼을 더 좀 근무를 하셔서 어느 정도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른 직무로 좀 전환하여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스펙에 대한 화이팅 고민이 하시고요.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팡님 우선 신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중한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 바로 다음 댓글도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캡틴 코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9살 인사직무 희망의 남성 구직자분입니다. 네. 이분은요, 하고 싶은 말이 좀 기신데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에 늦게 졸업해서 취업 준비가 부족한 취준생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아서 인사 직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철이 늦게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생회 활동부터 여행까지 스스로 만족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소중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 문을 두드릴 만한 경쟁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중요한데 위와 같은 날 것의 경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취업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사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직무 경험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만 들어봤는데도 굉장히 길고 이분 자체가 이분만 3페이지가 나와요. 와, 정말 길게 대외 활동도 나오고 뭐 헌혈을 23차례 참여한 것도 나왔는데 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절절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사 직무는 채용이 많지 않은 분야라서 서류 합격률이 조금 어려울 텐데 이분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이난규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게 좀 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바늘구멍. 상반기 쉽게 말해서 대기업 기준으로 뭐 상반기에 2명을 뽑는다. 그럼 하반기에 한 3명. 상반기에 1명 뽑으면 하반기에 2명. 이렇게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이 화려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글을 취업대학교 게시판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에 대한 어떤 조언과 그리고 본인의 이력을 어떻게 꾸리고 준비하면 좋을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둥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하신 활동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가 메인 포인트고 뭐가 서브 포인트인지 솔직히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라던가 뭔가 프레젠터 혹은 이제 대기업들 이제 보면 그 사내 투어를 도는 데 있어서 뭐 아나운서직이라던가 뭔가 캐스터직에 희망하신 분들이 대기업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의 그런 분들이 할 법한 그런 대외 활동이나 내용들 위주로 생활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뭐가 메인인지가 뭐가 서브인지가 좀 구분이 안 되는 이력 탓에 좀 선택적으로 본인의 이력을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원만 놓고 본다면 이분께서 저희가 방송에 다루진 않았지만 본인의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 부분에서 HRD를 희망하셨습니다. 예, 저 HRD 교육 출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이력만 놓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이나 기업 문화를 담당하실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아무래도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같이 전공한 분들이 근무를 주로 해보셔야 되고요. 조직 구성원들, 임직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고 임직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될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이 이력이 좀 기획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제고에 대한 고민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채용 사이트에 가셔서 HRD 업체에 들어가셔서 최소 6개월, 아니 적게는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나 인턴 근무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를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생각하셨던 조금 막아해놨던 인사 직무, 특히 HRD 직무에 대해서 좀 환상이 깨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HRD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조직 문화나 기업 문화 쪽 혹은 CSR, CSV 관련 팀들에 입사하시는 것도 본인의 이력을 본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한정된 티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기회의 지원을 폭을 넓혀주시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세 번째 신청글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신청글은 메리 아린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28살 여자 구직자 분입니다. 이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식품안정정보원을 처음 지원해 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 첨삭도 받고 해서 서류는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심적으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해서 영양사로 모든 스펙이 치우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하유진 아나운서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분의 희망 회사를 지금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무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군무원. 이게 무엇입니까? 네, 영양관리 돼 있네요. 그렇죠. 바로 군대에서 영양사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군무원 일은 작년 2016년도 재작년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공군은 3분, 해군은 2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 국사,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특히 네. 단체급식관리 과목이 쉽다고 여겨지면 굉장히 어려운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실제로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사지선다로 문제를 고른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영양학에 해당될 만한 식사요법이나 생애주기 관련된 이런 과목들의 공부를 꼼꼼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드셔서 혹시 힘드셔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지금 식품안전정보원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TO 자체도 공고를 보셨겠지만 많지가 않고요. 그만큼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 첨삭을 받으셨다 했겠지만 자기소개서의 문제 이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땐 본인의 이력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대기업 위탁급식업체에서 영양사 근무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면접까지 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시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전형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본인이 왜 굳이 군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단이나 식품안전정보원 이게 뭐 하는 데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련된 지수들 특정 식품의 어떤 품목이라든가 분기별로 이런 지표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무적인 일이든가 뭔가 이런 좀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의 일들에 적합한지도 본인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약간 맹목적으로 전형에 좀 입각하시기보다는 이 직무, 이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가 좀 나와준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이해한 기관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다른 지원자보다는 좀 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속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만 더 고민해서 제대로 된 지원 부탁드리고요. 뭐 왜 떨어졌나 이런 데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부터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 분의 사연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팡님, 캡틴 코어님, 메리아리님 이렇게 세 분을 봤는데 오늘 코치님의 조언을 꼭 기억하셔서 시간 낭비 없는 영리한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차코치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뽑아주시죠. 네, 오피은 니나쌤 오늘은 이 수강권 신청 혜택을 신세미 캐스터님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한번 추천해 주시죠. 저는 두 번째 분 캡틴 코어님한테 길게 쓰시는 네. 거. 그 대외 활동도 엄청 다양하게 많은 네. 걸 하셨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제일 긴 걸로 봐서는 네. 간절함이 느껴져서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자, 이분한테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꼽아준 캡틴 코어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